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6일이 넘었습니다. 당초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가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낼 것이란 예상과 달리 러시아군은 연일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푸틴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상황을 오판한 것이 러시아의 실패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케이트 베딩필트 백악관 공보국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러시아군이 얼마나 작전을 잘못 수행하는지, 러시아 경제가 얼마나 타격을 입고 있는지에 대해 푸틴이 잘못된 정보를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는 그의 고위보좌진이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의 사고 능력과 의사결정에 얼마나 문제가 있어 보였는지 한 파이브아이즈 관계자는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푸틴의 정신 상태를 말하며 로이드 분노를 앓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현재 러시아의 상황이 개판 5분 전, 아니 그냥 개판이라는 거죠. 특히 지난 31일 푸틴은 또 한 번의 충격적인 행동을 보여주었는데요. 유럽에 판매하는 천연가스 대금을 루브라로 결제받도록 한 대통령령에 서명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러시아에게도 득될 것이 없는 조치였죠. CNN에 따르면 푸틴은 러시아의 비우호적인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은행의 가스 대금 결제를 위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며, 새로운 결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 가스 공급 계약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우리 가스는 우리가 발행한 휴지로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유럽이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내놓은 제재를 스스로 위반하도록 내몰아 제재를 무력화할 심산인데요. 유럽 수입 업체들이 루브라로 대금을 결제하면 제재 명단에 포함된 러시아 중앙은행과 연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푸틴의 루브라 결제 요구는 다분히 정치적 노림수였던 것이죠. 이러한 푸틴의 전략에는 러시아 천연가스 대체제가 없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제 유럽은 사용가스의 3분의 1을 러시아에 의존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공급이 끊기면 당장 대체제를 마련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협박이라면서 그러든지 말든지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과 러시아의 에너지 전쟁 2차전이 발발하게 된 것인데요. 브리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였고, 로베르 하벡 독일 재무장관은 독일은 유럽행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 상황을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에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벌인 전쟁의 승패는 사실상 에너지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유럽이 러시아 천연가스 볼모 압박을 이겨내고 대체제를 찾게 되면 러시아는 더 이상 전쟁을 끌고 갈 동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사실상 항복할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러시아는 국가 디폴트 위기에 하루에 25조 원 들어가는 전쟁 비용을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 경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수출이 막히면 국가 부도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미국에서 러시아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난 30일 미국이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 LNG 추가 공급에 힘쓸 것이라고 공동으로 발표한 것인데요. 러시아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를 중시한 바이든이 이럴 줄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G7 회원국들 역시 대체제를 구하는 유럽 국가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죠. 미국 에너지정보청 발표에 따르면 미국이 유럽 최대의 LNG 수출국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유럽연합 회원국과 영국이 수입한 LNG 중 미국이 26%로 1위를 차지했고 카타르가 24%, 러시아가 20%였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전체를 살펴볼 때 유럽 내에서 미국산 LNG 비중이 40%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니온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LNG 생산 능력은 작년 대비 20% 늘어난 1억 톤에 달해 전체 수출량으로도 세계 1위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는데요. 유럽에서 미국산 LNG 비중이 높아지면서 천연가스를 무기로 삼는 러시아의 전략이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경제에 끼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유럽이 파이프가 아닌 LNG를 사오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LNG 운반선을 통해 수입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세계 LNG 운반선 건조의 90%를 차지하는 곳이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에 유럽의 대러시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에너지 볼모 탈피를 위해 다름 아닌 한국 LNG 선박의 건조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러시아 등 전 세계의 시선이 세계 빅3 조선사이자 한국 빅3 조선사인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게 쏠려 있다는 것이죠. 최근 미국 에너지관리국은 미국산 LNG를 운송하기 위해 선박의 발주를 늘렸다고 하였는데요. 바로 국내 업체가 수주한 6척이었습니다. 벌써 한국조선해양의 LNG선 수주 잔량은 68척, 삼성중공업 55척, 대우조선해양 30척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들 조선 빅3가 올해 2달 동안 수주한 LNG선은 무려 17척으로 호황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LNG 선사를 이끌고 있는 유럽 그리스 선사들은 유독 한국 빅3 기업들과의 관계가 매우 돈독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최근 대우조선의 양은 위기 때마다 백기사 역할을 했던 그리스 최대 해운선사 안젤리쿠시스 그룹의 110번째 LNG 선박을 인도했습니다. 이 그리스 선사는 1998년 IMF 당시 대우그룹 해체로 인한 워크아웃 시기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당시는 물론 전 세계적인 수주절벽 상황으로 2015년부터 이어진 유동성 위기 등 대우조선 해양의 경영 환경이 어려운 시기 때마다 발주를 하여 손을 내밀어줬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에 인도된 LNG선은 오랜 신뢰관계를 유지했던 만큼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죠. LNG선 건조 기술은 한국이 가히 독보적입니다. 영하 165도C로 냉각된 천연가스를 생산기지에서 저장기지로 안전하게 운반 하역하는 데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운반 도중 일정한 온도 유지는 물론 누수 방지와 함께 기화하는 천연가스를 다시 붙잡아 액화시키는 기술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LNG선의 화물창 내 용접부에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는 리크 검사에서 단 한 개의 용접 불량도 없는 노리크를 4번이나 기록했다고 밝혔죠. 반면 대규모 국가 지원을 받아 저렴한 단가를 내세우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가뜩이나 얼어붙은 유럽 국가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의 독특한 기술력에 하자를 선보이며 한국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에서 유일하게 대형 LNG 운반선의 건조가 가능한 곳은 국영 후동 중화조선뿐인데 여기서 건조한 LNG선 CSI 글래드스토노가 건조 2년 만에 엔진 결함으로 호주 앞바다에서 멈춰선 적이 있어 외국 선사들의 발주가 뚝 끊긴 상황입니다. 수천억 대의 선박이 결함으로 인해 2달간 묶이는 유례없는 사태로 선주는 상당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경험을 한 선주들은 이 사건 이후 발주처를 한국으로 급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중국의 후동중화조선은 연간 5척의 LNG선을 건조할 수 있지만 한국의 빅3는 자체적으로 연간 20척 정도는 만들 수 있다며 중국 조선사들의 발주권은 소형, 저가, 국내로 몰려있는 반면 한국 조선소들은 대형 프로젝트 수행에 최적화되어 있고 납기일을 거른 적이 한 번도 없어 해외 선주들의 수주량이 앞으로 더욱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국 빅3 조선사의 주가 역시 미안합니다. 한편 현재 중국 당국의 입장은 매우 골치 아픈 상황인데요. 러시아, 미국, EU에 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입니다. 푸틴이야 뭐 미쳤다느니 이상하다느니 나름대로 영향력을 뽐내고 있고 미국은 LNG 수출 호황과 더불어 앉아서 러시아 군전력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EU에게마저 치이는 꼴입니다. 저런 어쩌지? 꽃이네? 최근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 너무 멀지도 또 가깝지도 않은 일정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모양새인데요. 러시아를 도울 경우 중국에도 대규모 제재 카드를 꺼내겠다고 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경고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러중 장관회담에서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팔꿈치 인사를 나누며 친밀감을 과시하고 있지만 왕의 팔꿈치 뼈가 좀 많이 시릴 겁니다. 좀 많이. 이런 미묘한 관계는 양측의 회담 결과 발표문에서 드러나는데요. 러시아는 회담 결과 발표에 제재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넣었지만 그동안 대러시아 제재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중국이 발표문에는 제재 관련 내용을 빼버렸습니다. 중국이 이제 미국 눈치뿐만 아니라 EU와의 화상 정상회의를 앞둬 눈치 보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에 이번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어쩌면 중국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0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정보통신본부 제레미 플레밍 국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결과적으로 중국의 국익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레밍 국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국이 그동안 세계 여러 국가와 경제 회랑을 통한 영향력을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대만을 합병하려는 시도를 완전히 허망하게 했다며 특히 우방인 러시아가 국제법을 모두 무시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같은 진영인 중국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의 국가 사업인 일대일로가 곧 자초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일대일로란 중국의 신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고대 동서양의 무역 교통로였던 내륙과 해양 실크로드를 다시 구축해 중국과 주변 국가의 경제무역 합작 확대의 길을 열겠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미국의 패권을 뛰어넘기 위한 중국의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육로인 일대에서는 독일 듀스부르크와 네덜란드 노테르담,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핵심 지역이고 해로인 일로에서는 세계 해운의 집결지인 그리스 아테네가 중심이었죠. 그러나 유럽이 최근 이 일대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고 자체적인 인프라 구축 사업까지 발표한 상황입니다. 유럽의회 대중관계를 담당하는 독일 출신 라인하르트 부티코퍼 의원은 수십 년간 지속된 유럽의 안보와 질서를 깨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EU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주석과 만나는 EU 지도자들이 중국 측의 이 점을 강력하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대일로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 중국 당국, 특히 3회 연임을 노리는 시진핑의
당내 입지가 상당히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4년임을 앞두고 시진핑파와 반시진핑파의 투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반시진핑파는 시진핑의 중국몽 곧 세계 패권 전쟁에서 미국에 승리하여 글로벌 주도권을 쥐겠다는 발상 자체가 중국을 쇠락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하면서 1대1로를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적인 중국통 외교 전문위원인 박홍서 한국외대 교수는 자신의 SNS에 1대1로를 하며 엄청난 돈을 국외에 뿌리고 있고 외국에 공여된 1대1로 자금은 음성적인 리베이트로 다시 중국 인사들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중국 내부에서 불만이 많다고 하였죠. EU의 1대1로 파괴로 중국 공산당 세계의 큰 파벌의 경쟁 구도가 심화돼 시진핑의 3년임을 막을 수도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시진핑의 올가을 3년임에 실패한다에 아베 왼팔 걸겠습니다. 반대하면 중국계 일본인.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